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력공학의 11번째 챕터, 자, 화력발전으로 갑니다. 불로 발전을 이뤄내자 그 얘기죠. 10장에서는 물의 힘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지. 자, 화력발전은 일단 석탄이나 기름, 중유 이런 거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증기화해서, 그렇죠? 터빈을 돌리는 건데, 터빈이 일종의 여기에서는 원동기가 되겠죠.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는 수차였죠. 수차. 여기에서는 터빈을 돌린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봐야 되겠지. 봅시다. 자, 어떤 원리냐. 이렇게, 자, 난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주전자를 넣고 물을 끓이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해서 여기가 올라오게 되죠. 아, 증기기관차도 사실 이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증기기관차, 그치? 그래서 요 녀석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이 원동기를 놓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수증기의 힘. 증기로 기관차도 움직이는데 이 터빈을 못 돌리겠어? 그쵸? 그래서 이 터빈을 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좌를 돌려서 이렇게 발전을 이뤄내는 이런 원리가 바로 화력 발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의 힘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증기가 얘를 사실은 돌리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그 녀석을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뭐 이런 그림으로 개념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급수 펌프에서 얘가 돌아가고 있네요. 급수 펌프가 돌아가면 물을 이렇게 공급해서 이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습한 증기다 그 얘기예요. 습해. 아직은 증기가 습하다 그래서 습증기. 근데 그 녀석을 조금 더 아주 열을 과하게 가해가지고 이 습증기를 더 증기화를 과열을 시킨다 그 얘기죠. 온도를 더 높여서 얘는 건조한 증기를 만들어서 그 녀석을 가지고 바로 이 터빈을 돌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터빈은 보통 이렇게 2개, 뭐 3개까지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고압 터빈, 저압 터빈을 거치면서 얘가 원동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돌리고 다시 그 수증기는 이 복수기라고 하는 녀석을 거치면서, 그렇죠? 복수기는 물로 복귀한다 그 얘기죠. 물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냉각수가 이렇게 공급이 돼요. 증기를 또 다시 냉각을 시켜야 물이 되겠죠. 그치? 그냥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그 물을 만든 것을 다시 한번 또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샥 증기를 공급하고 다시 이 증기가 역시 복수기를 거쳐서 다시 물이 되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어떤 사이클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석탄 이런 걸로 불을 떼야 되겠죠. 그치? 이 녀석이 바로 수력 발전의 화력 발전의 원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녀석을 조금 더 간단히 하자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와 머리에 박혔으면 조금 더 단순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수 펌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일러를 거쳐서, 그쵸? 과열기를 거치면 뭐라고요? 건조한 증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열도 굉장히 많이 받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이 터빈을 돌려서 바로 복수기를 거치고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작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화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수력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주 큰 강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조금 안전상 문제 때문에 멀리 있어야 되지만 바로 화력 발전 비교적 도시 근교에도 가능하다 그 얘기지. 그치? 뭐 냉각수가 있을 정도의 뭐 강이 있어도 되고요. 강가나 물론 이제 보통 바닷가나 강가나 이렇게 해서 이런 보일러 여기에 공급하는 석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죠 요새. 뭐 중국이나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오죠. 그 녀석을 바로 퍼나르기 편한 강가나 해안가 이런 데 보통 있긴 한데 비교적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도시 근교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에 공급받는 쪽과 가깝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력 발전이 이런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계속 돌아갑시다. 돌고 돌고. 자 그렇다면 이제 화력 발전의 이제 종류는 이제 열의 근원, 그렇죠? 열을 무엇으로 공급하냐에 따라서 바로 기력 발전과 바로 내연력 발전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불이 얘를 돌리는 게 아니죠. 바로 증기. 증기의 힘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력 발전. 연료를 연소해서 증기를 이용해서 얘를 발전하는 것을 기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화력 발전에는 또 내연력 발전이 있죠. 뭐냐면 얘는 직접 여러분 알다시피 엔진을 돌린다 그 얘기지. 기름이라든가 뭐 석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기름을 이용해서 바로 걔를 분사시켜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이 바로 팽창을 하면서 힘을 발생하는 바로 내연기관의 동력, 폭발과 팽창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변전 시설 보면 비상용 발전기에 보면 그 녀석 우리가 디젤로 이 내연기관을 돌리면서 발전하는 발전기가 큰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요. 병원이라든가 또 커다란 건물에는 이런 내연력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력 발전을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저부하 발전, 기저부하에 대응되는 발전.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 한번 다뤄봤었죠. 이렇게 생긴 쭉 전력이 우리가 뭐 밤이나 새벽에는 적게 쓰다가 낮 시간에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수력 이런 것들을 이 부하의 기본적인 부하다 그 얘기죠. 기저부하를 대응하고 보통은 작은 수력 또 양수 발전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 첨두부하에 대응되는 발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을 기저부하, 얘를 첨두부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역시 뭐 용도에 따라서 이 기저부하에 대응되는지 아니면 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지 요걸 우리가 따져서 기저부하 발전, 뭐 첨두부하 발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열 역학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열량 있죠, 열량. 그래서 자, 근본적인 정의. 자, 1kcal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물 1kg을 1톤이죠, 1톤. 우리가 순수한물의 1kg을 1톤 이렇게 얘기하죠. 1kg이 아니라 1000kg이지. 자, 아무튼 물 1kg을 다시 1000kg 1톤이죠. 1000kg이 1톤이고 물 1kg을 1도씨 상승할 때 필요한 열의 양, 열량을 1kcal다. 그러니까 뭐 1g을 사실 1도씨 상승할 때 필요한 열량은 그러면 뭘까요? 바로 그건 1칼로리겠죠. 1칼로리. 이거는 1kg이니까 1kcal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뭐 회로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펴봤던 대로 1kWh 이건 전력량이죠. 전력이 아니에요. 전력량 hour 시간까지 곱해진 개념. 그래서 1kWh는 860kcal였지. 860kcal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1BTU 이거는 뭐 영국에서 썼던 단위인데요. 이 증기하면 영국의 제임스 와트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그쵸? 영국.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죠 영국이. 그치? 그래서 독자 자기만의 단위가 있는데요. 1BTU 그래서 브리티시 뭐 서멀 유닛. 그래서 1BTU 이것은 0.252kcal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이 단위도 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요거 가져다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물 1kg을 이제 한번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불을 뗍시다. 그러면 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물이 그냥 온도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0도씨가 됐을 때 비로소 기화가 일어나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온도 0도인 것을 열량을 주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 이게 바로 뭡니까? 기화가 되고 있다 그 얘기죠. 수증기화 되고 있고 다시 그 녀석을 또 수증기가 다 된 상황에서 또 열을 가하면 수증기는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100도 아니에요. 수증기도 200도, 300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는 이 온도가 그쵸? 100도씨까지 쭉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얘가 기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수증기화가 발생이 되고 그때 아하 얘가 그럼 100도씨까지 1kg을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그러면 100도씨니까 1도 올릴 때 1kcal였기 때문에 100도씨를 올리는 데는 100kcal가 필요하고 오호 또 그 1kg을 완전히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기억해둬야죠. 539kcal 539 539kcal가 되고요. 그럴 때 이때의 이 100kcal가 되는 이것은 사실 상태 변화는 없는 거죠. 그 물질의 물에 어떤 온도만 올리기 때문에 그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에 그냥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 녀석 얘는 이제 상태를 바꾸는 거죠. 증발열, 잠열이라고 하는데 잠열은 이 물을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 뒤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시 그 증기를 고온으로 우리가 올려버린다. 아 그럼 과열기가 이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죠. 보일러는 뭐 여기까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습증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습포화 증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된 것을 더 과열에 의하면 바로 건조한 증기가 된다 그래서 건포화 증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과열된 증기를 바로 이 터빈에 공급하는 것이 더 많은 힘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아하 또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엔탈피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물질이 가진 전체 열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엔트로피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여기에선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량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이 엔트로피의 어떤 뭐 증분 있죠. 증분 자체는 그렇죠. 열량의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고 그렇다면 엔트로피를 구하려면 여기 인테그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S가 될 테니까,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S는 그쵸? 요 녀석 열량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략 열량 변화하고 사실 절대 온도가 들어가서 이 개념이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같이 따져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되겠죠. 절대 온도. 그리고 S는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되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가로축을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 이렇게 보겠죠. 절대 온도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을 사실 엄밀하게 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시험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기에는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래프상에서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단열이다 그 얘기. 아 여기 온도 자체는 올라가지만 그쵸 뭔가 외부에서 이런 엔트로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열이 된다 그 얘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긴 아이스박스, 뭐 스티로폴 이런 곳에 단열이 잘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뭔가 열량을 주면 내부 온도는 바깥과 다르게 상승만 변화만 있는 거죠. 내부 온도의 변화만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의 변화는 없으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아 얘는 단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평행한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온도가 그쵸? 등온을 이루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등온. 얘는 단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단열과 등온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다시 또 이 TS 선도에서 방금 요 녀석이 단열, 요것이 등온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압축이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니은 모양이지 압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팽창을 의미해요. 팽창.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외울 때 팽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팽창을 이렇게 쓰잖아요. 팽창, 팽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팽 할 때 팽창, 팽 이렇게 쓰지. 팽. 그래서 이 부분은 팽창.
그 다음에 압축은 압 쓸 때 우리가 뭐 니은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압축, 얘는 팽창,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TS 선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이 증기선도인 TS 선도를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시 여기 엔트로피와 여기 온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바로 이 증기선도는 5호 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 모양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이다 그 얘기라고요. 뭔가 네모 변화가 없잖아. 가장 이상적일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사실은 과학자 이름을 싼 거죠. 카르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 유명한 그 도박사 이름이 카르노라고 또 있어요. 물리학자 말고도 카르노라고 하는 도박사가 있는데 우리가 도박장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네모난 반듯한 여기에서 바로 카드 게임을 하죠. 막 복잡한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서 카드 게임 합니까? 이렇게 생겼지. 카르노가 이렇게 네모, 오호 이렇게 네모진 이 모양의 사이클이고, 카르노는 도박사. 그래서 네모난 이 테이블에서 도박을 하고요. 또 이 네모난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연관 한번 지어봅시다. 카르노는 네모, 도박사가 도박을 하려면 네모 이렇게 반듯한 곳에서 바로 카드 게임을 해야죠. 그치? 가장 이상적이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게 뭡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앞으로 가보면 자,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단열이었죠. 단열. 그리고 이것이 등온이었지. 등온. 그렇죠? 등온. 그 다음에 자, 니은자 모양이 뭐였습니까? 니은이 압축이었죠. 압축. 그리고 여기 팽 할 때 기역자 모양이 팽 그랬었죠. 자, 이걸 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 자, 이쪽 네모난 카르노 사이클에서 카르노 도박사, 그렇죠? 이 네모난 테이블 생각하고 자, 이 네모난 곳에서 자, 이쪽 뭡니까? 일단은 압축이죠. 압축. 이 둘은 압축이네. 압축.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압축이었어요. 웬 압축? 이거 압축 아니죠. 니은이 압축이었지. 자, 요 녀석이 바로 지우고 다시. 자, 요 녀석 이렇게 생긴 것이 단열이었죠. 단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이 등온이었어. 등온. 그리고 니은자 모양이 압축이었고요. 압축. 팽창은 이거 팽창 할 때 기역자 모양이었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은 일단 뭡니까? 단열이 들어가야 되고 압축에 해당되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단열 압축이다 그 얘기죠. 여기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가볼까? 이 부분은 요거 등온이죠. 등온이면서 기역자 팽창. 등온 팽창. 오호. 그리고 이 부분은 팽창이죠. 팽창은 팽창. 그리고 단열에 해당되죠. 단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여기도 등온이죠. 등온이면서 압축. 그래서 등온 압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단열. 요것이 등온. 그 다음에 니은이 압축. 그 다음에 여기 팽창 할 때 이 녀석이 팽창. 그걸 기억하면 이 녀석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녀석이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열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단열, 등온, 압축, 팽창 그걸 기억하면 오호 요 녀석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은 바로 카르노였죠. 카르노. 네모가 이상적이고 그치? 네모는 도박사 카르노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랭킨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녀석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화력에서 돌아갈 때 급수 펌프에서부터 여기 보일러를 거쳐서 과열기, 터빈, 복수기를 거치는 그때의 이 엔트로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건데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역시 봅시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자, 반복. 이 부분은 단열이었죠. 단열. 자, 기억하고요. 이게 뭡니까? 등온이었고 그다음에 니은자 모양이 압축. 그다음에 기역자 모양. 요거 팽창. 팽 할 때 얘가 팽창. 이걸 기억해 보면 자, 여기는 단열이면서 압축인 거죠. 단열 압축. 그렇지?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뭘까요? 그럼 이 부분은
등온이면서 그쵸? 등온이면서 팽창 해당되는 이 부분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은 다시 단열이면서 팽창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열 팽창.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됐던 거 요거 바로 압축이면서 등온이 되겠죠? 그래서 등온 압축이 해당되고 특별히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러면 얘는 등압 가열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서 기화가 되는 이 부분이 사실 뭡니까? 온도를 기본적으로 가열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보일러가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자 급수 펌프에서는 그 전에 보일러 앞에서는 이제 급수 펌프에 의해서 그쵸? 단열 압축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서 보일러가 담당하게 되고요. 보일러. 그리고 다시 또 가열하는 거죠. 다시 또 그것이 바로 여기 과열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열을 거쳐서 터빈을 거치게 되면 그쵸? 이 녀석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부분이 터빈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수기를 거치면서 바로 이 녀석이 그쵸? 물이 되려면 압축이 일어나야 되겠죠. 등온 압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복수기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직관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분을 하나 그어보면 이때 만들어지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열량은 바로 이 그림에서 바로 이 A와 여기 B에 해당되는 거의 합이 즉 이 전체 도형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의 넓이가 공급받는 열량이 되는 거고요. 그때 랭킹 사이클에 해당되는 이 부분 A에 해당되는 이 부분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 부분 A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실제로 일을 하는 열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생 사이클로 가보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일러와 과열기를 거쳐서 지금 터빈이 오는데 뭔가를 재생해보자 그 얘기죠. 뭐냐면 자 이런 모양이 여기에서 터빈에서 다시 증기를 꺼내가지고 재생을 시켜버리자 그 얘기라고. 뭐냐면 바로 이 급수 펌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을 이 터빈을 거쳐 나온 것도 일단은 사실 상당히 온도가 높은 증기겠죠. 그래서 증기를 이 터빈에서 추출한다 그래서 이걸 추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증기를 추출한다, 추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추기를 통해서 이 고온의 증기를 바로 이 급수 펌프가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다시 물이 데펴지는 효과가 있겠죠. 뭔가 이 녀석을 재생하겠다 지금 그 얘기지. 또는 이쪽에 연결하기도 해요. 뭐 급수 펌프 전단에다 연결해서 역시 물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데펴주는 역할. 그래서 이걸 재생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급수 가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급수 가열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생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급수 가열기는 재생이다. 재생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터빈에서 증기를 추기한다고 그랬죠. 증기를 추출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급수를 다시 가열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 바로 재생 사이클이고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에서 그냥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함으로써 열 손실을 회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요 녀석을 사실은 좀 가져가서 뭔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복수기라든가 이쪽 저압 터빈에 들어가는 증기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조금 이 부분이 소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뒤에 나올 이제 제열 사이클에 비해서 열 역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금 보일러는 어차피 돌아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열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열 역학적으로 우수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생 사이클이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재열 사이클로 가보는 이건 뭡니까? 열을 또 준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터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보일러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일부분의 하나를 더 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제열기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달아서 여기에서 다시 증기를 가열을 한다는 얘기죠. 열을 준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저압 터빈이죠. 이쪽에 다시 공급을 해서 다시 돌리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제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터빈의 증기를 다시 보일러 즉 제열기를 통해서 가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사실 여기 터빈을 통해서 이 증기가 식게 되면 이제 얘는 건포화 증기가 아니죠. 습포화 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증기가 돼버리니까 만약에 습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이나 이쪽에서 또는 터빈의 이런 날개에서 그런 습한 증기 때문에 사실은 부식의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를 끌어다가 다시 가열을 하면 얘가 건증기, 건포화 증기가 되면서 이 건도를 저하하는 걸 방지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터빈의 날개 이런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제열 사이클이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 건도, 건조함이 저하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도를 유지하면서 이 녀석에 그렇죠? 습한 게 들어가면 우리 터빈이 당연히 부식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역시 손실을 적게 하고 열 효율비를 얘는 향상시키는 그런 사이클 방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재생보다도 여기에선 한 번 더 열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에너지 공급은 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재생 사이클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제열과 재생 중에서는 사실은 재생이 조금 더 열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앞으로 가보면 우리 재생에서 열 역학적으로 우수한데 그쵸? 제열에 비해서는 이 재생이 그쵸? 증기를 가져다가 아무런 열 공급 없이 더 열을 올려버리는 그쵸? 이것이 더 열 역학적으로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이 각각 있다면 머리를 쓴 거지. 재생과 제열을 동시에 써버리면 어떻겠냐? 굿 아이디어.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쵸? 이렇게 제열 사이클도 이용하고 또 여기에서 증기를 꺼내서 급수가열기를 또 달아서 공급하는 그쵸? 이 물을 데펴서 공급하게 되는 재생 사이클을 합친 거지. 이 부분 제열기가 바로 제열 사이클, 급수가열기가 재생 사이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재생과 제열 사이클을 겸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 사이클을 효율 상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당연히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때에는 그쵸?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채용하게 된다. 가장 효율이 좋겠죠. 굿 아이디어. 두 개가 각각 좋은 점이 있다면 두 개를 가져다가 쓰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연력학을 우리가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바로 이 과열 증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습한 증기 말고 더 온도를 가해서 과열 증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의 진공도를 높게 해서 연락차 일종의 그렇죠? 증기에서 얘가 힘을 때려서 사실 여기에 이제 습한 증기로 바뀌는 그걸 우리가 연락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의 낙차처럼 이제 같은 의미죠. 에너지의 어떤 변화, 차이를 높게 하기 위해서 진공도를 좀 높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해야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야 그만큼 역시 빨리 우리가 증기가 얘를 때리면서 회전하면서 돌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배기 압력은 낮게 즉 터빈의 출구 쪽에서의 압력은 낮게 유지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재생, 제열 사이클을 채용하게 되면 굿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화력발전 첫 번째 강의 마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